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군함이죠. 네, 키로프급 원자력 순양함. 어제 제가 단신으로 에드미럴 나히모프가 이제 곧 개량을 마치고 취역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반대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피오트르 벨리키 4번함이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키로프급 순양함인데, 이 피오트르 벨리키가 나히모프가 나오면 곧 이어서 개량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은 알비온급 강습 상륙함 2척을 모두 해외 매각 추진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 공군은 미래전에서는 1,000마일 이상의 지대공 미사일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이 지난 2003년부터 2척을 취역시킨 알비온급 상륙함 2척을 조기 퇴역시키고 이를 해외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알비온과 불워크함 2척이 모두 퇴역했지만 이들을 매각하지 않으면 관리 비용으로만 연간 900만 파운드가 들어간다며 내각과 협력해 외국에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순환 배치 전력으로 버몬트 주방위공군 제134 원정 전투 비행대대를 전개시켰습니다. 이 부대는 F-35A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인데요. 이 부대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가데나에서 영내 방공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29 전투기가 심각한 부품 부족으로 가동 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최근 지시에서 가동 중단 상태의 미그-29 부대 운용 요원 2,500여 명을 일반 보병으로 전환해 전선에 배치할 것을 결정했는데요. 이미 부대 해체 작업이 시작돼 250명이 전선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G캡의 덩치를 키울 모양입니다. 양국이 최근 접촉해서 이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더 크고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탑재 능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은 오는 2050년 이전에 1,000마일이 넘는 사거리를 가진 초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초장거리 방공 무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거리의 방공망 제한 무기나 제머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영국이 가지고 있는 알비온급 2003년도부터 취역했으니까 지금 20년 정도밖에 안 된 군함들이에요. 2척입니다. 만재 배수량 2만 톤, 그러니까 우리 한 독도함 정도 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습 상륙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국은 과거 식민지도 많고 지금도 해외 전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군과 더불어서 해외 원정작전 많이 하고, 그래서 영국 해병대원 태우고 원정작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오션급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알비온급을 오션급 대체로 쓰고 있는데, 영국이 경제가 폭망하고 모든 것이 쪼그라들다 보니까 이 알비온급 2척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2척 이렇게 동시 운용하기에는 인력, 모든 것이 모자란다. 예산, 인력 다 모자란다. 자, 그러면 퀸 엘리자베스를 없애는 것은 이건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이 알비온급 이걸 없애자. 근데 사실 쓸모, 가동률 이런 것들은 이게 더 좋죠. 그런데도 이 체민이 있으니까 퀸 엘리자베스, 프린스 오브 웨일스 이 2척은 그대로 놔두고 이 강습 상륙함 2척을 퇴역시켰어요. 자, 퇴역시켜 놓고도 이것도 썩으면 안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죠. 그 관리하는 비용만 1년에 척당 900만 파운드가 들어간다. 자, 이거 너무 돈 많이 든다. 그래서 차라리 외국에 팔자. 자, 이렇게 됐답니다. 정말 영국이 한도 없이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영국은 이제 강습 상륙함이 없어요. 소형 LCU 이런 건 있지만 해외 원정 작전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륙함이 없어요. 그냥 퀸 엘리자베스 여기다가 해병대 짓고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한심한 영국 해군이 되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미국이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버몬트 주 방위군의 F-35A
수량은 밝히지 않고 F-35A를 배치했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순환 배치하면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있어. 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데나 공군기지에는 원래 F-15CD 전투기들이 있었죠. 제공 전투기형 F-15. 그거 다 퇴역하고 지금 이렇게 순환 배치하고 있는데, 가데나 기지는 F-15EX 36대로 대체를 할 건데, 그게 이제 빠르면 2026년부터 그 사이에는 이렇게 계속 순환 배치 F-35, F-16 이런 비행기들이 들어와서 배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공군 미그-29 있죠. 그 미그-29가 퇴역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품이 없어서. 이 부품을 생산하려면 러시아가 공급해 줘야 되는데 공급해 줄 리는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거기에서 부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웬만한 이 유럽 국가들이 쓰는 미그-29는 다 갖다 줬죠. 그리고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자기네들 쓰기도 급급하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부품이 없어서 부대별로 이제 해체를 하는 겁니다. 해체해서 여기에 있는 전투기 부품 뜯어서 동류 전환하고, 그리고 이 부대 사라졌으니까 자 없어. 그러면 이 부대에 있는 정비요원들 뭐 이런 사람들 필요가 없죠. 니들은 보병으로 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갈 수 없다.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문 인력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야 새로운 전투기가 들어왔을 때 그거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면 뭐 거의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공군기지에 있는 게 낫죠. 정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이 사람들 보병으로라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고, 러시아도 그렇게 했으니까, 러시아는 뭐 ICBM 운영 영웅까지 지금 다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 사람들 주장도 맞아요. 전투기가 언젠가 또 들어올 텐데 그거 우리가 또 수리하고 정비하고 무장 장착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건데, 참 딱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G캡입니다. 영국과 일본이 같이 하는 6세대 전투기죠. 그런데 좀 더 덩치 더 키우자라고 합의를 했답니다. 왜냐? 더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장착하자. 지금은 여기 암람 그리고 미티어 집어넣기로 했고, 그런데 더 사거리가 긴 거, 그러니까 이 미티어의 추진체에다가 일본이 독자 개발한 시커를 장착한 이 미사일을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기로 했는데, 또 나중에 그 사거리를 더 늘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장사정 공중전이 될 테니까. 그러면 내부부 장창이 더 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덩치를 더 키워야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얼마까지 개발비가 치솟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 공군이 지금 S-500 나왔잖아. 그 S-500이 사거리가 700에서 1000km라고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 후 2050년쯤 되면 1000마일, 그러니까 사거리 1600km 정도 되는 지대공 미사일들 나올 거야. 그러면 그 1600km 되는 장사정 지대공 미사일은 지금 운영되는 이런 미사일들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방식이 될 텐데, 여기에 대응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 해서 연구 들어갔다는 겁니다. 미사일을 제밍하고, 그 레이더를 제밍하고, 그 미사일을 날아온 것을 요격하고 전자전으로 떨쳐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연구한다.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일 거야. 그걸 이제 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이달부터 키로프급 원자력 순양함 아드미럴 나히모프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힌 러시아가 현재 유일하게 운용 중인 퓨어트르 벨리키함의 개량을 포기했습니다. 아드미럴 나히모프 개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식별되었기 때문인데, 러시아가 자랑하던 세계 최강의 순양함 결국 고철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중 아드미럴 나히모프 순양함 현역 복귀를 성사시키려는 러시아 해군이 당초 추가 개량 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키로프급 4번함 퓨어트르 벨리키의 퇴역을 결정했으며, 아드미럴 나히모프가 복귀하는 대로 스크랩 처리를 위한 처분 구역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러시아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복수의 밀 블로거들이 1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최강의 전투함인 퓨어트르 벨리키함은 지난 1998년 취역한 키로프급 순양함 4번함인데요. 러시아는 유일한 항공모함인
아드미럴 쿠즈네초프 복귀가 불가능해지면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표트르 벨리키함의 성능 개량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성능 개량을 위한 예산은 고사하고 이 배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유지비 마련도 불가능할 정도로 러시아군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인데요. 러시아는 최근까지도 표트르 벨리키함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퇴역한 이번 함 아드미럴 라자레프에서 부품을 떼어내 사용했을 정도로 이 순양함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개장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 준비에 들어간 아드미럴 나히모프의 사례에서 이 배를 개량하는데 약 2천억 루블, 한화 약 2조 7천억 원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표트르 벨리키에 대한 개량 의지를 접었습니다. 키로프급 후속함으로 추진되던 리데르급 구축함 계획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표트르 벨리키의 퇴역까지 결정되면서 러시아 해군 수상함대 전력은 이제 호위함급 이하 전력을 중심으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서방 세계 전투함은 갈수록 커지는데 러시아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최강이라고 자랑했던 러시아의 키로프급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 지금 현재 북방함대에서 운용 중인 이 북방함대 기함이죠. 요거 이제 개량 포기하고 퇴역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나이모프 순양함 이렇게 뭐 거의 30년 가까이 개장 공사해가지고 이제 지금 시운전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아드미럴 나히모프는 1997년에 진수하자마자 바로 그냥 운용 중단, 스크랩 됐어요. 그러다가 야 이거 한 번도 운용 안 했으니까 새 거잖아, 이거 개량해서 쓰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개량했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거 개량하는데 2조 7천억 원, 얼마나 많은 방산비리가 들어갔으면 이거 개량하는데 2조 7천억 원 들어갔을까요? 그냥 새로 만들면 더 쌌을 텐데. 그러나 러시아가 만들면 또 더 비싸게 들었겠죠. 왜? 또 떼먹어야 될 놈들이 많으니까. 자, 이 키로프급 순양함은 4척이죠. 원래 5척 하려고 했다가 한 척은 소련이 망하면서 포기했고, 이제 첫 번째가 키로프입니다. 키로프함은 퇴역했고, 두 번째가 푸른제 함이었는데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름을 나자레프로 바꿨죠. 그리고 세 번째 함이 칼리닌이었습니다. 칼리닌그라드의 칼리닌. 그걸 이제 나히모프로 바꿨고 지금 이제 개량 공사 마치고 취업 직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4번 함인 표트르 벨리키는 원래 유리 안드로포프였어요. 과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름이었죠. 유리 안드로포프 함을 표트르 벨리키로 바꿨는데 그걸 지금까지 썼는데 이제 바로 이거 나이모프 나오면 이제 표트르 벨리키 개량 공사야 라고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안 된다. 포기.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원래 러시아는 리데르급 구축함이라고 해서 한 2만 톤 정도 되는 최신 사양의 방공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브르벤니급 그리고 우달로이급 이런 것들을 최대한 20척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했는데 전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 포기됐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함대는 어떻게 되냐? 현대적인 구축함은 이제 이 키로프급 나이모프 한 척, 그리고 다 이제 작은 군함들이에요. 어떤 군함들이냐? 아드미럴 고르시코프 호위함 4,500톤짜리, 그리고 아드미럴 그리고로비치급 4,000톤짜리, 그리고 스트레구시급 초계함 2,500톤짜리 이런 걸로 재편됩니다. 냉전시대 때는 러시아 군함이 세계에서 제일 덩치 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상징적이죠. 키로프급에 영국의 45형 데어링급 방공구축함이 같이 있는데 사진 앞에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작죠. 이게 이제 러시아의 그런 마초적인 덩치였는데 이제 역전이 되어서 4,500톤짜리, 4,000톤짜리, 2,500톤짜리로 재편되는 러시아의 군함 전력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작전해야 될 그 북해, 베링해, 또 이 북극 지역, 여기가 파도가 또 제일 세죠. 정말 불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러시아 군함의 덩치를 보면 러시아 군사력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이요 러시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